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할 군대 이야기는 남자들에게 정말 죽을 때까지 안주거리인데요. 젊은 패기로 뭉친 사나이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별의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고생한 전우회로 똘똘 뭉치다 보니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도 언제나 반갑기도 하고요. 물론 간혹 좋지 않은 관계가 생긴다고 하지만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는 그런 일이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돈을 버느라 외국에 나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친구들을 통해 채우곤 했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가고 보니 정말 끈끈한 남자들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채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군대가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놀다가도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데 군대에서는 다 같이 잠들고 다 같이 일어나 같은 일과를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같이 지내는 일과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참기 어렵기는 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혼자서 고생을 하시는 어머니를 군대 안에서 도울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저 없이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는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외가 식구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저를 친가 쪽 친척에게 보내고 다른 곳에 시집을 가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돌이 지나고 바로 외국으로 가셔서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정말 오랜 시간 혼자 고생하시며 지내셨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가와 왕래를 끊으시고 저를 키우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돈으로 여유 있게 지내실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 돈으로 장사도 하고 집도 사신다면서 아끼고 아끼셨죠. 매일 밤 우시면서 편지를 쓰시고 그 편지도 며칠치를 모아 보내고는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우리 성혁이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셨대. 우리 성혁이는 아버지 안 보고 싶어? 라며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고는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사진 속에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찍은 결혼식 사진에서 다소 굳은 표정을 한 어른 남자였죠. 그래도 어디엔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제가 먹고 싶다는 사탕 하나를 안 사주시고 아버지 오시면 실컷 먹자고 하실 때도 그 마음으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사탕도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낯선 아저씨들이 와서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안으셨습니다. 고속도로 공사였다고 하는데 큰 돌을 폭파하느라 쓴 다이너마이트가 인부들을 다치고 죽게 했고 그중 저희 아버지는 사망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짐들이 상자에 담겨 돌아왔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아저씨들과 찍은 사진 속에 아버지는 웃고 계셨지만 저는 그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바랐지만 아버지는 오지 못하셨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아저씨들과 합동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어머니는 우시다가 실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펐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괴로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7살 정도였는데 왜인지 그 고통이 다 느껴졌습니다. 그 어린내가 어른들의 괴로움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느껴졌다기보다 함께 괴로웠다는 게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만 오시면 사탕도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기대로 아버지를 기다렸던 제 어린 마음은 실망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목마를 타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져버렸으니 괴로웠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온다고 믿었는데 오지 않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가서는 오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밉지도 않으신지 성혁이 아버지만 외치시며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우시는 건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실 시간도 없으셨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는 전보다 더 바빠지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아직 어린 저를 돌보며 일을 하셔야 했기에 아마 더 바쁘셨을 겁니다.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셔야 했으니까요. 학교에 들어가고는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가게로 가 어머니 곁에서 숙제도 하고 어머니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팔이 아프셨거든요. 어릴 적 마마를 앓고 불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리고 작은 저라도 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 입구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셨는데 물도 길러야 했고 떡과 어묵도 날라야 했거든요. 양쪽 팔을 다 못 쓰시고 한쪽 팔로만 일을 하셔야 하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도와 제가 어린 손이라도 보태야 했던 거죠. 더 이상 아버지는 오시지 못하시니까요. 저는 그래도 착한 아이였는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공부는 잘 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게 좋았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노는 게 좋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되면 어머니 가게로 돌아가 어머니부터 돕고 나와 다시 놀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예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와 조금 더 넓은 가게로 이사를 하는 게 꿈이었죠. 제가 제대만 하면 그러기로 약속도 했고요. 어머니는 제가 휴가를 나가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면회에서 만나면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웃으면서 맞장구 치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사시고 남은 돈은 다 저를 위해 쓰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나름 풍족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시장에서 이 집 저 집에 일을 다니시면서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무슨 생각이신지 제게 필요한 것 같으면 아끼지 않고 사주셨습니다. 그때는 철없이 그저 좋았죠.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도통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대학은 못 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항상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셨죠.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그저 착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오고 나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만 하면 어머니와 가게를 넓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어머니께 자주 말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처음 입대할 때부터 그랬죠. 그런데 군대에 와보니 훈련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괴로워 모든 것이 다 잊혀지더라고요. 훈련소에서는 정말 이러다 사람이 남아나질 않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괴로움이라면 더 견딜 수도 없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곁에 동기들이 있으니 버텨지더라고요. 서로 버티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 버틴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나서는 선임들이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고 긴장도 되었는데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임들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입영일 때
윗선임이신 한병장님도 그러셨거든요. 성혁아, 너도 너 아래로 애들 들어오면 잘해줘라. 안 그래도 군대는 힘든 곳인데 서로 도움이 돼야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제일 나쁜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을 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떡볶이 장사인데도 별의별 이유로 시비가 붙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는 손이 불편하다는 것을 이유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드는 게 깨끗하지 않을 거라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죠. 정 그럴 것 같으면 안 오면 그만일 텐데 꼭 와서는 아줌마, 손이 그런데 제대로 씻을 수나 있어? 그릇이랑 이런 것도 대충 헹구고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도 배탈이 났는지 배가 아프더라고. 라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안 오면 그만인데 꼭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에게도 또 왜 그러세요? 매번 오실 때마다 그러시더라. 하며 웃고는 하셨습니다. 저는 애 같았죠. 아무리 장사도 좋지만 그런 모멸을 어머니가 받는 게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괜찮아. 괜히 저런 말들을 하면서 화풀이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오죽 풀 데가 없으면 그러겠니? 불쌍한 거야. 아무도 저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삐뚤어져서는 저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뭐하러 마음까지 쓰면서 분해하니? 저 사람은 저 말로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나는 떡볶이만 팔면 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속상한 건 속상한 건데 어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러셨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도 하셨죠. 그때는 어머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군대에 와보니 대충 알겠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의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군대이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다 나쁘게 대응하다 보면 서로 거칠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대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지만 되도록 서로 조심하고 좋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어른이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괜히 나이를 더 먹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는 했습니다. 선임들 앞에서는 또 안 그랬지만요. 선임들이 먼저 제대를 하실 때는 부럽기도 했지만 제가 제대를 했을 때를 상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제대하는 그날이 제게도 온다면 어머니 고생 덜 시켜드릴 생각만 했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 전부를 쏟아부으신 분이니 정말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 친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돌아가셨었고 고모와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보상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가져간 건 아니었지만 야금야금 몇 번에 걸쳐 가져갔나 보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를 데려가시겠다고 어머니를 협박하셨나 봐요. 군대 오기 전에 저는 그 돈이 있어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고모와 큰아버지를 찾아가려고도 했습니다. 저 크는 동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을 가져가냐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말리시면서 됐다, 아서라. 그 사람들은 그 돈만 가지고 연락 안 하는 게 나아. 너희 아버지가 그 멀리까지 일하게 된 것도 왜 그랬겠니? 됐어. 너도 그냥 잊고 살아. 라며 저를 말리셨습니다. 입대 날짜는 다가오지.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통장 잔고도 없는 현실에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철없이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다 받은 게 스스로가 싫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군대에 와보니 어머니가 하셨던 말들도 다 잊고 지내자는 말들도 이해가 될 만큼 마음이 자라더라고요. 후임들이 생기면서 저는 챙길 사람이 많아졌고 그만큼 마음은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더 멀리 크게 보는 힘도 생겼고요. 그런 저를 따르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은 후임들도 생겼죠.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성장하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군대라는 곳이 참 특수해서 사회에서 대학을 다니고 나름 엘리트였던 녀석들도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헤매는지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된다며 속상해하고는 했죠. 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적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런 녀석들을 위해 저는 아낌없이 조언도 해주고 훈련받을 때 직접 돕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돕지 않으면 그 녀석들 다 낙오될 지경이었거든요. 그 녀석들 낙오되면 다른 아이들까지 고생을 하게 되니 제가 나설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싫은 소리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고 나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대충 인사를 하는데 진심이 아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아이들에게 한번 눈길과 손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돕게 되고요. 안희병도 그런 아이였습니다. 대학에 다니다가 장학금을 놓쳐서 군대에 왔다는 그 아이는 생긋생긋 웃으며 선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울먹이는 날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잘 웃더라고요. 잘 안 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잔심부름 같은 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서 하기도 하고요.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셨으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라며 제가 하려던 일을 해줄 때는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행보관님과 소대장님도 그 아이를 예뻐하셨죠. 분대장인 저는 그 아이를 더 챙겼습니다. 제 밑으로 그리고 그 아이 위로 있는 아이들이 혹시나 그 아이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물론 제가 호임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기에 그 아이들도 그럴 거라 믿었지만 안희병은 처음 배치받아 들어올 때 너무 어두운 얼굴이어서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모습에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봤자 저보다 한 살 어린 아이였는데 그때는 군대 계급이라는 틀 안에서 제가 되게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일인데 군대라는 곳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안희병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희병은 그런 선임들에게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기도 했었죠. 대부분 면회를 오시는 부모님들은 분대장이 인솔에 면회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인사도 하고 싸오신 음식들을 받아 소대원들끼리 나누어 먹기도 하죠. 저희 어머니도 면회를 오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들고 오시고는 했습니다. 한쪽 팔로 그 음식들을 어떻게 들고 오셨는지 궁금할 정도로 가지고 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면회를 오시면 외박을 할 수 있게 된 저를 데리고 근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시고는 했죠. 분명 집으로 돌아가시고는 몸살이 나셨을 텐데도 어머니는 번번이 오시고는 했습니다. 또 음식을 잔뜩 해서요. 저도 저지만 아들 같은 소대원들에게 먹이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저를 잘 부탁하신다는 의미로요. 그러다 제가 분대장이 될 무렵엔 저처럼 고생할 호임들에게 먹이신다며 음식을 해오셨습니다. 안희병은 저를 비롯한 다른 부대원들이 면회 온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에는 얼굴이 더 어두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가 하는 생각도 했었죠. 장학금을 못 받아 군대를 왔다는 말도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안희병을 면회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대장이기에 인솔에 가려고 채비를 하라고 말을 전하는데 순간 표정이 놀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지? 하는 표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채비는 했지만 면회소로 나서는 발걸음은 빠르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셔도 다른 가족이나 학교 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으니까요. 신병의 첫 면회였기에 조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첫 면회는 음식을 두둑히 챙겨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친구들은 피자며 치킨 같은 음식들을 챙겨오고 부모님이 오실 때는 불고기, 갈비, 전, 잡채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해오시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면회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병은 저에게 경례를 하고는 달려가며 엄마! 하고 외치더니 와락 안아버리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신병을 갖지 않으시면서 선민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아무리 박스를 주어도 돈이 안 모여서 맛있는 거 더 사오고 싶었는데 미안해. 차비도 겨우 해서 왔어. 라며 우시는 겁니다. 한쪽 얼굴은 화상으로 생긴 흉터로 일그러진 얼굴로 떠듬떠듬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저희 어머니의 펴지지 않는 손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도 어머님의 몸 왼쪽 전체가 화상을 입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머님은 주춤주춤 가져온 검정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며 물건들을 꺼내셨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고 저는 목이 메이고 차오르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봉지 안에서는 과자 한 봉지와 초코파이 한 박스가 나왔거든요. 면회소 책상 위에 놓인 초코파이 한 상자, 과자 한 봉지. 그 몸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를 사서 오신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며 생각하니 코가 찡해지며 눈물이 차오르고 혼자 했던 기대들이 죄책감으로 다가오더군요. 난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희병의 어두운 얼굴이 그제야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 군대에 왔을 때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기에 안희병 마음이 이해가 됐었죠. 아마 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했겠죠. 어머니 몸이 많이 불편해 보였거든요. 그 몸으로 박스를 주우셨다는 말을 듣는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안희병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안희병, 어머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 나는 내무반에 다녀올게. 어머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주름진 손으로 저를 잡으시더니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걱정 마세요. 안희병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환히 웃으시며 초코파이 한 상자를 제게 주시면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나누어 드세요.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눈물을 보일 것 같아 애써 웃으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 면회소로 나왔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동안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무반 들어서기 전에 눈가를 정리하고 들어서는데 모두들 제 손만 보더군요.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초코파이 한 박스만 들고 들어섰자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보더군요. 때마침 전달 사항이 있어 오셨던 소대장님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시기에 방금 면회소에서 본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제 주머니 사정도 뻔했기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파 울먹거리다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소대원들도 다 같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안희병의 그 어두운 표정의 이유를 알았고 그러면서 앓는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녀석을 대단하다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소대장님께서는 일단 내가 안희병과 어머님이 외박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고 숙박비용은 줄 테니까 분대장은 가서 전달하도록 해.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그렇게 가시면 되나? 그러자 다른 소대원들도 저희도 보태겠습니다. 라며 가지고 있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던 돈 모두를 보탰고요. 그 돈이면 어머님과 안희병이 하룻밤 묵으며 밥도 사 먹고
어머님 가실 때 버스비도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대단히 많이 모인 것 같지만 그래봐야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얼른 면회소로 가 안이병을 불러내고 외박증과 돈을 전하며 어머니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룻밤 같이 보내고 와. 어머님 버스 타시는 것까지 보고 오고 가서 외출 준비하고 보고 후 다시 면회소로 온다. 알았지? 그동안 어머님과는 내가 있을게. 라고 했더니 안이병은 부들부들 떨며 감사합니다 하더니 울더군요. 그래서 시간 간다. 얼른 가서 준비해. 라고 안이병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안이병 어머님께로 가. 어머님, 오랜만에 아들 만나시니 좋으시죠? 원래 이등병은 외박이 안 되는데 소대장님께서 중대장님께 보고해 특별히 외박증 끊어주셨어요. 가셔서 안이병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던 어머님께서는 미안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라고 하시기에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안이병이 어머님 모시고 가려고 월급 나온 거 모았대요.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하시더라고요. 외출 준비를 마친 안이병이 면회소로 돌아왔기에 가서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배웅 잘하고 와. 무슨 일 생기면 부대로 바로 전화하고 믿고 보내주는 거니까 잘하고 돌아온다. 알았지? 라고 인사를 하고는 내무반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또 울어버렸습니다. 안이병의 어머님의 눈빛에서 저희 어머니를 봤거든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실 때 저를 구석에 두시고 일을 하시면서 간간히 눈을 맞출 때 그 안심하는 눈빛을 안이병의 어머니께서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저 아들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담긴 눈빛이요. 아들만 건강하다면 바랄 게 없다는 그 눈빛을 가진 어머니들은 모두가 훌륭하신 어머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저희 내무반의 모두가 조금 잠을 설쳤습니다. 아마도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편히 잠들 수 없었겠죠. 그리고 안이병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병인데 앞으로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다음 날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안이병은 내무반에 들어서며 단결! 외박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울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 안이병에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쉬어. 소대장님께 가서 감사 인사하고 온다. 실시! 하고 경례를 받고도 저희는 한동안 눈물을 흘리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이병의 눈물에서 깊은 진심을 보았고 저희 역시 그런 안이병의 처지를 깊이 안쓰러워했으니까요. 그 후로 안이병은 방실방실 잘 웃고 여기저기 먼저 다가가 일손을 돕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안이병이 걱정되어 야 임마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했더니 한병장님 저는 정말 좋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전보다 밝아져서 좋다. 어머님은 잘 계시니? 라고 물었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그래서 나도 어머니가 어릴 적에 마마를 앓으셔서 한쪽 팔이 불편하셔. 혼자서 떡볶이 장사하시거든. 불편하신 몸으로 나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너는 그래도 대학 다니니 어머니께 효도한다. 나는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대학을 못 갔어. 그래서 제대하면 어머니 모시고 장사 열심히 하려고. 어머니 덜 힘들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이병은 저를 보면서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더니 눈물을 닦더군요. 그런 안이병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저희는 또 일상을 보냈습니다. 저희에게는 또 힘든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안이병은 제가 한 말 때문인지 저에게 더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소한 것까지도 상의하거나 제 의견을 묻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밝아졌고
소대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일병으로 진급을 하고 후임이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잘 대해주더라고요.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가 말년 휴가를 다녀오고 전역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안일병은 제게 한병장님, 연락처나 주소를 주시면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조언받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더군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군대 계급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안일병은 대학생이고 나는 떡볶이 장사를 할 텐데 무슨 조언을 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너랑 나랑 나이로는 고작 1살 차이가 나는데 군대 계급 때문에 사회에서도 단아까 할 거야? 이상하지? 그렇다고 뭐 형 동생 할래? 됐다. 잘 지내다가 제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님 호강시켜드려. 너는 그게 효도다.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리도록 떡볶이 장사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소대원들이 만들어준 저녁모를 쓰고 어머니께 가 병장 함선혁 제대를 명받아 어머님 앞에 신고드립니다. 라고 하고는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반기시며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어. 고생했어. 라고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순간에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어머니의 팔과 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저 손이 좀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떡볶이 가게는 여고 앞으로 이사를 했고 제법 이름난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불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에는 저희 가게로 일을 나오던 아가씨와 결혼도 했습니다. 조금 새침하긴 한데 저희 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공경해주는 모습에 제가 반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를 벌려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다리를 좀 절기는 했지만 마음이 예쁜 사람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결혼을 하고도 월급은 주었고 그 돈으로 처남과 처제 학비에 보태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쯤엔 막내 처제까지 졸업을 해 돈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된다며 당신이랑 어머님 안 만났으면 내가 우리 동생들 학비를 어떻게 보내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하더니 어머니께 정말 딸처럼 하더군요. 어머니는 요즘도 아이들과 아내 덕분에 매일 웃는 날이 많다며 제게 며느라기한테 잘해.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너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라며 잔소리를 하십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많이 그리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이 들면서 더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군대를 제대한 후로 휙휙 지나더니 20년이 흘렀을 때쯤이었습니다. 학생들 하교 시간이 지나고 한참 바쁜 시간 끝나 한숨 돌리며 정리를 하고 있었죠. 이때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해야 저녁 시간에 늦지 않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튀김 다시 한번 튀겨내고 떡볶이에 어묵 국물 부어 소스 섞어두며 끓이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저희 가게 앞에 서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은 거의 차가 없는 학생들이거나 아주머니가 많으셨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러 가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먼저 들어가신 뒤라 가게에는 저뿐이었거든요. 저기 죄송한데 떡볶이 드시러 오셨어요? 아니면 여기 차 대시면 안 돼요. 저희 아직 영업 중이라서요. 라고 하는데 차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군요. 그러더니 한병장님! 이라고 부르더군요. 깜짝 놀라 보니 안일병이더군요. 군대 시절 깨지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번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례를 한 손을 풀지 않고 놀라서 보고 있는 제게 경례 안 받아주십니까? 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와락 안아버렸습니다. 이상하게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 앞치마에 묻은 소스가 묻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안아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안일병은 더 와락 끌어안으며 그때 연락처 알려주셨으면 제가 고생을 덜 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하더군요. 반가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게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일병은 법대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군대 오기 전에는 학교고 뭐고 다 포기할까 했는데 저와 소대원들이 희망의 씨앗을 심어줬다고 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제가 운이 너무 없고 노력해도 세상에는 안 되는 일뿐이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절 낳고 아버지는 떠나고 집에 불이 났는데 저를 구하시려다 어머니가 그렇게 화상을 입으신 거였거든요. 왼쪽이 얼굴부터 허리까지 중증 화상이라 어디 가서 일도 못하시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그래도 나름 머리가 있는지 공부해서 장학금 타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탄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어머니랑 먹고 살았죠. 그러다 대학을 갔는데 거긴 다 잘났더라고요. 과외하면서 학교에 다녔는데 장학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운이 없는 놈이다 싶고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공부도 하지 말자 결심했죠. 하지만 그때까지 공부만 한 놈이 제대하면 뭘 해야 하나 싶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한병장님과 소대장님, 소대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고 웃으면서 뭐든 도움이 되려고 해봤어요. 너무 고마웠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대원들과 사이도 좋아지고 저를 더 살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먼저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방법이 생긴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한병장님은 어머니 이야기 먼저 해주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제게 마음을 열어주신 한병장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제가 다시 노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했고 사법고시 단번에 패스해서 저 변호사해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리 잡으려고 10시간, 12시간씩 일하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꼭 성공해서 한병장님부터 찾고 다른 소대원들, 소대장님 찾아서 어려운 일 있으면 무료 변호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소대원들하고 소대장님은 연락처 다 주셔서 금방 찾았는데 한병장님만 엄청 어렵게 찾았잖아요. 라며 웃고 울며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리를 옮겨 소주 한 잔을 하는데도 몇 번이나 병장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라며 어리광 부리듯 그러더라고요. 그런 안일병에게 선민아 병장님이 뭐니? 그냥 이제 형이라고 해. 나는 너처럼 잘난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찾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고맙다. 이렇게 나를 찾아줘서.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민이는 제 손을 잡고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병장님, 아니 형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면회소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셨다면서요. 손도 엄청 따뜻했다고요. 저 돈 없는 거 다 아는데 제가 모았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다고요. 형, 진짜 고마워요. 라며 울더군요. 그런 선민을 다독이며 마시다 보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일어나 보니 빈집에 선민이와 저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끓여놓은 북엇국으로 해장을 하고는 가게로 갔더니 아내와 어머니가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민이는 얼른 명함을 가지고 어머니와 아내에게 주면서 안녕하십니까? 법률 자문 받으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형수님과 어머님, 형님 일이라면 제가 열일 제쳐놓고 하겠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괜히 저까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렇게 선민이와 연락이 닿고 소대원들까지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만나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도 어찌나 그 시절 같은지
나이만 먹었지 모두들 똑같더라고요. 달라졌다면 모두가 각자의 자리가 생겼다는 거지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나니 또 거기서 같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이 똑같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또 오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3순위가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군대 소대원들을 그렇게 만나고 다니니 아내가 한 소리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오랜만에 많이 웃었는지 좀 봐주더라고요. 어머니는 군대 보냈을 때 처음으로 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며 그래도 우리 성혁이가 군대 가더니 더 어른이 되더라 라면서 추억하시고요. 한동안 그렇게 떠들썩 하다가 간간히 만나고 연락 전하며 지냈습니다. 모임은 주로 선민이가 주도해 만났는데 제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만나는 횟수가 조금 멀어지더라고요. 다들 사는 게 바쁘다 보니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자랑을 하셨는지 이모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성혁아, 너 친한 사람이 변호사라며? 내가 부탁 하나 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소개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죠. 라고 했더니 아니, 글쎄, 우리 집에 내용 증명이 날아왔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법에 대해 뭘 아니? 집수리 해달라 그래서 해줬는데 멀쩡한 벽을 다 부수고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랬다고 무슨 내용 증명을 보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민이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는 이모님 연락처를 전했습니다. 정말 그쪽으로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잘 부탁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민이는 아니 형, 당연히 저한테 연락 주셔야죠. 제가 알아보고 있는 힘껏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마 뒤 이모님께 연락이 와서는 아우, 우리 조카 덕에 일이 너무 잘 처리됐어. 너무 훌륭한 변호사님이더라. 그런데 너 친이모라고 수임료도 안 받으시겠대. 나 너무 고마워서 어쩌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선민이에게 전화를 해. 아니 이 사람아, 수임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 내가 그러려고 이모님을 소개한 게 아닌데 이러면 내가 뭐가 돼? 라고 했더니 형,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이유 잊었어요? 형 아니었으면 나 변호사 못 됐어요. 그런데 형 덕분에 변호사가 됐는데 내가 그런 사건 하나 해결해 준 걸로 돈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 엄마가 하늘에서 하시면 나 혼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면목이 없지. 라고 했더니 형, 형이 그때 흘려준 눈물로 이미 수임료는 치르고도 남아요. 100번도 더 넘게 남았으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공감하고 같이 속상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희는 계속 잘 지내고 있습니다. 30년도 넘게 캐캐 묵은 군대 이야기 하면서요. 그때 고생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엔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선민이가 큰 화환에 변호사 안선민이라고 달아 보내줘서 제가 사돈 댁 보기 체면이 좀 살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그 녀석이 변호인 평생 무료 이용권을 주었기에 저도 저희 떡볶이집 평생 무료 이용권을 주었는데 재수 씨랑 데이트 삼아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얼굴 한 번 더 보고 고맙죠. 올 때마다 괜히 머쓱하니 형, 변호할 일 없어? 없어야 좋은 거지 하면서 들어오는데 짓궂은 친동생 같아 귀엽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나이 드는 거겠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매일 열심히 살아야 하겠죠. 그래야 내일이 더 빛날 수 있을 테니까요. 세상의 모든 소시민들의 모든 내일을 응원하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좀 많이 불행하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버티고 이겨내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쵸?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